이러다 보니까 연소에서도 불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라를 먼저 건물벽에 도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헝하고 터져버리죠. 화염벽이 깨지면서. 그래서 경찰 특공대 한 명을 포함한 6명이 죽은 사건이 바로 용산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 용산 사태가 살인 진압이라는 이유로 지금도 야당과 소위 시민단체들이 대거 합세해서 집회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집회 시위는 불법 집회, 폭력 집회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들고 들어왔던 무기 숫자고 실제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염산병을 40개나 더 집어넣었습니다. 이 사실 이 용산 사태 역시 집권 여당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경찰의 진압 행태가 강경진압, 과잉진압, 살인진압이 아니었다라고 총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여성명이 죽어진 것은 유감스러운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이 경찰의 진압 형태는 법에 입각한 정당한 진압이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검찰이 수사를 해봐도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압은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라고 하면서 실제 그 이전에 벌어졌던 사건이 이런 일들이었더라고 총리가 못하면 장관이라도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될까? 대통령이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죠. 그러면은 말을 안 되겠다 그러면 공중파에서 이런 영상이라도 보여줄 수가 없다면은 케이블 TV라도 잡아야 될까? 아니면은 사진이라도 프린트해서 사진 뿌리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을 맞춰보면 노무현 정부 때 평택폭동 났을 때 그때 한명숙 씨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양쪽 다 경찰도 아니 군인도 군인 경찰도 그리고 폭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를 그 시위대가 주장했던 것은 그때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했던 건데 이런 얘기는 다 빼버리고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를 총리가 앞장서서 보호해줬어요. 자기 편이라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은 자기 편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켜야겠다는 절박함이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반장이라고 해도 자기 반을 말썽꾸러기들이 엉망으로 진창으로 만들고 있으면은 주의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좀 조심하라고. 근데 지금 초등학교 반장만은 못해요. 제가.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나라당만 놀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김동길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계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한나라당만 안 해요. 그리고 또 전국을 돌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100일 특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100일 동안 이 미디어법이 악법이라는 걸 선전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고 있어요. 민주당도 전국을 돌면서 선동을 하고 그리고 이런 선동이 TV에서 진실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지사들이 나와서 전국을 돌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만 넉넉고 뒤로 도망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노총에서 지금 죽창 시위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5월 16일 날 아마 신문에서 민노총이 이런 시위를 했다라고 이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이 죽창을 들고 사람이 경찰들을 향해서 뭐 무자비하게 막 휘둘렀죠. 영상은 아마 안 보였습니다. 그때 실제 영상입니다. 경찰이 민노총 시위대에 몰려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진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경찰이 버스 위에 올라가서 도망치는 거예요. 이 고립되어 있는 경찰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일회적 일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더 문제가 있죠. 주도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경찰이 뒤로 다 도망치고 있는 장면.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한 명 실명했죠. 눈이 멀었습니다. 이 죽창이 찔려가지고. 언론에서 또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이 민노총의 저 죽창이 과연 죽창이냐 만장이냐 이렇게 보도했어요. 이 만장이라는 깃발입니다. 저게 죽창이 아니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죽창보다 더한 살인무기도 사용되고 있는데 저런 것에 대해서 비호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까고 있죠. 촛불난로 기억을 위해서 전번에 제가 보여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스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벌어지고 있던, 제가 이 전국을 돌면서 특히나 이 젊은 친구들에게 촛불 집회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 요거예요. 경찰이 강경진압 과잉진압했다라는 요런 사진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이나 TV에서 정보를 체득하기 때문에 경찰이 일반 시민들을 강경진압하고 과잉진압했다, 이런 것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었죠. 이게 이 시위대가 소화전 경찰한테 뿌리고 쇠파이프로 치고 불 지르고 물총 들고 다니면서 경찰들 눈에다가 까나리 액자 뿌리고 무장해제에서 끌고 다니고 여경 얼굴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흉기로 찍고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그리고 제가 굳이 이 장면을 또 가져온 이유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해 5월 모습인데 경찰들 이계중대에서 이탈해서 고립됐습니다. 경찰들이. 이때 경찰들은 밧줄로 묶은 다음에 시위대가 쇠파이프 등으로 무차별로 때렸어요. 72명의 경찰이 중경사에 입었습니다. 그때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안에서 경찰들이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일을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저 아침 이슬 부르고 있고, 이거 그래서 이거 참 난감한 노릇이죠. 이 안에 있는 경찰들 향해서 소화기 들고 뿌리고 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다가 고립되고 한두 명씩 고립되거나 경찰들이 그러면 그때는 안 죽으려고 방패도 들고 또 경찰 곤봉도 휘두르고 하죠. 그런데 이거를 방송과 신문 등이 잡아서 경찰이 강경진압, 과잉진압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강경진압, 과잉진압했다,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논평을 계속 냈습니다. 지난해 경찰들 피해 양상입니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동, 특법폭력 무질서가 범좌파 세력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제야에 있는 친북좌파와 제도권에 있는 좌파들이 다 합세해서 국회 안팎에서 난동을 벌이고 있는데, 국회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2009년 1월 모습입니다. 이 강기갑씨 한국진보연대 대한민국 친북좌파단체 회의실이죠. 여기에 대표도 같이 맡고 있는 이 강기갑씨가 지난 1월에 파이프 들고 국회 문을 부시고 있는 장면이고요. 테이블 뒤집고 날고, 그 다음에 의사봉 또 부시고 있습니다. 마이크 부시고, 이게 1월부터 6월까지 계속되는 장면. 하루 벌어졌던 일이 아니고 국회 밖으로 나와서도 경찰이 후려치고 있습니다. 말을 정상적인 국가에서 국회 안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의원직을 제명해야죠. 그런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민노당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만은 트집을 잡더라고요. 이 법원에 가고 검찰에 가고 민노당이나 민노총이 고소를 하면 최고형을 때려요. 검사하고 판사들도 겁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질서 준수 상황이 이 정도입니다.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회원들한테 폭행당했습니다. 2월 27일 사건 전혁 의원이 폭행당한 사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 전혁 의원이 폭행했던 단체, 민가협이라는 단체인데, 역시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라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친북 좌파 회의체에 소속된 단체. 같은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